근데 이 게임이 진짜 좋은 게 뭐냐면은 여자 입장에서 방어 기제가 이미 한번 깨져 있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게임을 할 때는 여기까지 여자들이 계산을 못해. 왜냐면은 심리 트릭이 있어요, 여기에. 된다는 느낌이 든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여자들이 이제 튕김의 정도가 굉장히 약해집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뭔가 되게 순탄하게 이루어집니다, 모든 과정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처음 짝짓기 단계에서 이 게임을 해서 놀면 상당히 빠르고 스무스하게 돌아갑니다. 형님 2대2나 3대3 술자리에서 많이 해본 술게임 추천해 줄 수 있나요? 이거 되게 아는 사람들만 아는 고급 게임이 하나가 있는데, 이거 사람들 잘 모르는데 동전 게임이라고 있어요. 근데 이게 동전으로만 되는 거는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를 응용하면 어떻게든 되는데, 예를 들어 남자 여자가 막 4대4 이렇게 만났어요. 동전을 4개를 준비합니다. 끝자리가 각각 다른 동전 4개. 그 다음에 시작을 이렇게 하는 거지. 이제 그 술은 어느 정도 한 8명이서 한 소주 한 2-3병 정도 먹었다, 이 정도 싶을 때 이제 얘기를 하면 되거든요. 우리 이제 조금 친해진 것 같으니까 남녀 이렇게 섞어 앉을까? 라는 식으로 운을 띄워. 그럼 여자들도 그때까지 분위기가 썩 나쁘지 않았으면 그럴까? 이런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앉을까?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지. 그러면 거기서 그러면은 동전 게임이라고 있는데 동전 게임으로 정하자 해가지고 이제 동전을 4개를 꺼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뭐 하나는 동전이 2011년, 하나는 뭐 2008년, 하나는 뭐 2007년, 하나는 2016년, 이런 식으로 동전이 있어. 그러면은 여기 테이블이 이렇게 있잖아요. 테이블이 이렇게 지금 남자 넷, 여자 넷 이렇게 앉아있을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 일단 이제 돈을 이렇게 섞어가지고 여자들한테 동전 하나씩 뽑으라 그래. 뽑아서 자기만 보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각자의 번호를 정하는 거야. 여기서부터 나는 내가 1번, 얘가 6번, 그리고 얘가 7번, 얘가 8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애들이 여기서 이제 동전을 뽑잖아요. 각각 동전을 뽑아 하나씩. 근데 예를 들어서 얘가 2011년도 동전을 뽑은 거야. 그러면은 얘는 만약에 내 옆자리에 앉고 싶다 하면은 얘는 그냥 소주를 안 마시면 돼. 그냥 옆으로 패스야. 여기서부터 쭉 가는 건데, 이거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옆으로 쭉 가는 건데, 근데 만약에 2번이 자기 혼자 이제 동전을 골랐는데 만약에 2007년도 동전이 걸렸어. 근데 7번은 얘야. 근데 나는 얘하고는 오늘 도저히 못 놀겠어, 얘 옆에서는. 그러면은 소주를 마십니다. 소주를 마셔버리고 이제 턴이 이제 남자들 쪽으로 넘어가는 거야. 여자들도 같은 순서로 번호가 매겨집니다. 1, 6, 7, 8 이렇게. 그래서 이제 여자들이 섞어서 남자들한테 뽑으라 그래. 그럼 남자들이 하나씩 뽑는 거야. 그래서 내가 딱 동전을 뽑았는데 2007년짜리 동전을 뽑았어. 근데 2007년짜리 얘가 도저히 안 되겠어, 나는 얘가. 그럼 내가 마시는 거야. 이게 어떤 식으로 되는 거냐면 예를 들어 다시 여자 쪽으로 왔는데 3번째까지 이제 다 안 마셨어. 이제 어느 정도 마음에 들었는데 마지막 여자가 만약에 난 얘 안 돼 하면은 계속 돌아가는 거야. 그러면요 이게 일단 여자애들 술 먹이기도 좋아. 여자들이 처음에 엄청 진지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이 처음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무조건 내가 마음에 드는 남자랑 앉으려고 해. 처음에는 여자애들이 이 확률 게임을 잘 이해를 못하고. 그러면은 여자들이 한 3-4잔을 연거푸 마시게 된단 말이야. 그럼 나중에는 깨달아. 여자들이 이제 소주가 써오기 시작해, 쓰기 시작해, 팽팽 돌기 시작한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제 한 2순위 3순위까지 내려가기 시작해, 여자애들이. 술은 이미 먹여져 있어. 근데 남자들은, 우리끼리 남자들이 말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야. 남자들은 그냥 한 명씩 돌아가면서 누가 걸리든지, 나도 마음에 드는 애가 있겠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다대다에서는 여자의 그 의사가 중요합니다. 남자가 어떤 여자가 마음에 든다고 해서 직진하면 그 새끼하고는 다시는 놀면 안 돼요. 여자가 어떤 남자를 마음에 들어 하는지가 중요하다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남자들은 우리가 다 같이 안 취해야 되니까 우리끼리 말을 맞추는 거야. 야, 첫 번째 잔은 네가 마시고 첫 번째 잔은 얘가 마셨다면은 다음에는 이 둘 중에서 이제 총대를 매는 거지. 그래서 한 잔씩 마시면서 계속 여자애들한테 선택권을 줘. 그럼 여자애들도 처음에는 자기가 제일 마음에 드는 남자랑 앉으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깨달아. 이거 내가 제일 마음에 드는 애랑 하려고 그러면 이게 결국에 안 되는구나, 메이드가. 그래서 이거는 죽을 때까지 마셔야 될 수도 있겠다 해가지고 여자들이 나중에 좀 내려놔. 2번째만 돼도 나는 그냥 놀아야겠다, 나중에는 3번째만 돼도 놀아야겠다 하다가 여자애들끼리 이제 결국에는 자기네들이 이제 심리 싸움을 하다가 이렇게 마시다가 결국에 메이드가 돼. 메이드가 되면 이 여자애들은 이미 좀 취해 있어. 취해 있는 상태에서 이게 중요한 게 뭐냐, 여자애들이 선택했다는, 그러니까 프레임을 우위로 가져갈 수 있는 거야, 남자가. 그러니까 보통은 남녀가 이제 만나거나 이렇게 할 때 남자가 여자를 마음에 들어서 이제 놀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프레임이 여자가 높이 올라가 있습니다. 근데 이 게임이 진짜 좋은 게 뭐냐면은 여자가 남자를 선택한 모양새가 돼요. 맞잖아요. 동전을 내가 여자가 뽑아서 이 번호를 받고 이 남자의 번호를 받는데 내가 오케이 해가지고 술을 안 먹고 넘어간 거지. 그러면 일단 이 4대4가 이제 완성이 돼가지고 섞어서 앉았어. 그러면은
나는 일단 1순위든 2순위든 뭐 3순위든 어쨌든 이 여자가 나를 고른 게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뭐 게임을 하든 뭐를 하든 되게 뭔가 되게 순탄하게 이루어집니다. 모든 과정이. 여자 입장에서 방어 기제가 이미 한번 깨져 있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게임을 할 때는 여기까지 여자들이 계산을 못해. 왜냐면은 이 심리 트릭이 있어요. 여기에 비밀이 보장이 된다는 느낌이 든단 말이야. 동전을 나 혼자 이렇게 봤을 때는. 근데 사실은 비밀이 보장이 전혀 안 되는 게임이었던 거지. 내가 마음에 드는 남자를 골라서 마음에 들어서 통과가 됐는데, 통과가 되고 보니까 뭐야, 내가 마음에 든다고 했던 애가 옆에 앉아 있는 거잖아. 그래가지고 여자들이 이제 튕김의 정도가 굉장히 약해집니다. 왜냐면 지도 알잖아. 지가 마음에 들었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게 서로 섞어서 앉은 거 아니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처음 짝짓기 단계에서 이 동전 게임을 해서 놀면 상당히 게임이 빠르고 스무스하게 돌아갑니다. 동전 게임 남녀 2대2도 가능한가요? 가능하죠. 근데 조금 뻘쭘하기는 하죠. 어차피 2명밖에 없는 상태에서 그거를 한다는 게 최소 3대3은 됐을 때 해야 재밌죠. 여자가 자취하는 게 연애 또는 결혼에 있어서 어필이 될 수 있나요? 목적은 결혼임. 여건상 자취하기 힘든 30살 초반 여자라는 기준일 때, 여자가 자취하는 건요, 연애 때는 이제 남자들이 되게 좋아하는 조건인데요, 결혼에 있어서는 딱히 막 그렇게까지 뭐 그러니까 메리트도 아니고 디메리트도 아니에요. 페널티도 아니야. 그러니까 연애할 때는, 그러니까 이게 약간 가성비한 남을 만나기 좋은 남자들 기준에서 20대 때 모텔비 이런 게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되거든요. 그리고 외식도 부담이 많이 되고. 근데 일단 누구라도 집이 하나가 있으면은 돈을 상당히 크게 아낄 수가 있어가지고 가성비한 남을 만나기는 좋은데, 근데 가성비한 남한테 시집가고 싶어서 지금 이런 질문을 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론은 뭐 딱히 자취를 하고 안 하고 이거 갖다가 무슨 좋은 남자를 만날 수 있다, 뭐 결혼 가능성이 올라간다, 이거는 딱히 아닌 것 같습니다. 뭐 부모님 집 사는 여자면 캥거루족 여자라고 결혼 조건에서 마이너스라면서요. 아니요, 마이너스라는 게 아니라 자기 혼자 살아본 여자를 한 번이라도 만나보는 거를 제가 추천한다 그런 거죠, 남자들한테. 근데 그걸 인지하는 남자가 잘 없어요. 왜냐면 혼자 여자가 살아봐야, 그러니까 부모님하고만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살았던 여자들은요, 결혼을 하는 순간 뭔가 내가 할 일이 엄청나게 많아지는데 그게 결혼을 했기 때문이라고 착각을 해요.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부모님하고만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살았던 여자들은요, 엄마가 다 해놓는단 말이야. 설거지도 다 돼 있어. 웬만한 집은 항상 그 집이 청소가 돼 있어, 자동으로. 밥솥 열면 밥이 항상 있어, 자동으로. 모든 게 다 자동화 시스템이야. 뭐 그냥 필요한 모든 뭐 샴푸도 떨어지면 알아서 다 새 거가 사져 있고, 모든 생필품 같은 것들이 계속 최신화가 됩니다. 근데 이 상태로 여자가 만약에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면요, 이거를 내가 직접 해야 돼. 이제부터는 남편이랑 반반을 하든 나 혼자 하든지 간에 어쨌든 직접 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이거는 사실은 나 혼자 살더라도 내가 무조건 했어야 되는 일이거든요. 근데 여자들이 착각을 하는 게, 부모님이랑 살다가 남자랑 결혼을 해버리면은 바로 갑자기 결혼을 해서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어졌다가 되는 거야. 이거는 사실 성인이면은 당연히 내가 원래부터 했었어야 되는 일인데, 부모님 품 안에서 살다 보니까 이게 빡센 거라는 걸 몰랐던 거죠. 그래서 나는 그 요즘에 그 전업주부들이 하도 불만을 내뱉는 이유 중에 하나가, 캥거루족으로 부모님이랑 평생을 살다가 결혼을 해서 그런 것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그 주부들이 힘들다고 하는 모든 일들이요, 사실은 혼자 살아도 다 했었어야 되는 일이에요. 진짜 웃겨. 여자들이 뭐 집안일은 해도 안 끝난다 막 이런 헛소리를 하잖아요. 왜 집안일은 해도 끝이 안 나죠? 하면서 뭐 남자들이 뭐 퇴근하고 돌아왔는데 대체 집안일을 여태까지 안 하고 뭐 한 거야 하면은 막 승질내잖아. 집안일은 원래 해도 표도 안 나고 끝도 안 나는데, 그러면은 그 여자들은 혼자 살면은 집안일이 안 끝나서 출퇴근도 못 한다는 소리랑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그럼 혼자 사는 사람들은 어떡해? 아유, 나는 남자지만 나 혼자 살 때도 빨래 혼자 다 하고, 설거지 혼자 다 하고, 밥도 혼자 다 해먹고, 출퇴근까지 다 했어. 혼자 살아도 어차피 해야 되는 일이야. 이게 남편을 만나서 빨래를 하고 뭐 밥을 하고 청소를 하는 게 아니라 원래 나 혼자 살았어도 했었어야 되는 일이라고, 가정주부들이 하는 일들은. 근데 요즘 여자들은 대부분 부모님이랑 같이 평생을 살다가 결혼을 해버리다 보니까 이게 결혼을 해서 내가 인생이 힘들어진 거라고 되게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남성분들한테 말씀드리기를, 한 번이라도 자취를 해보거나, 혼자 자취가 아니더라도 어떤 친구랑이라도 같이 살아본 여자랑 만나면은 여자들이 이제 결혼해서 불행해졌다라는 말을 하게 되는 빈도가 조금 적어질 수가 있다는 말씀을 제가 예전에 드렸었던 거죠. 리삼님, 제외 어떻게 생각하세요? 슬기님이랑은 이별 없이 만나셨는지 궁금합니다. 당연히 슬기랑은 이별 없이 만났죠. 근데 예전에는 제가 제외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었거든요. 제외에서 만나느니 그냥 빨리 다른 사람 다시 만나서, 어차피 그러니까 제가 어떤 거에 노이로제가 있었냐면, 홧김에 헤어지자는 여자들이 너무 많아요, 생각보다. 남자들도 철이 안 들었을 때는 홧김에 헤어지자는 그 병신들도 많고, 저도 그런 병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괜히 헤어지자고 했다가 후회한 적이 한 번 있었어가지고 그 뒤로는 그런 후회할 짓거리를 안 했었는데, 홧김에 이제 남자한테 우위를 점하려고 막 헤어지자고 하는 여자들이 있단 말이야. 그런 여자들을 저는 극혐해가지고 원래 제외에서 만나는 거를 되게 별로 안 좋게 생각했었는데, 주변에 보니까 근데 헤어졌다 만났다 하다가 결혼해서 잘 사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든지 다 그냥 케바케인 것 같다.
리섭이 형이 썸 타다 잘 안된 썸녀가 저를 프로필 차단했는데 최근에 차단을 풀었는데 연락하라는 의미인가요? 아니면 별 뜻 없는 건가요? 별 뜻 없을 겁니다. 근데 연락은 한번 해보세요. 어차피 밑져야 본전이니까. 자, 매번 말씀드리는 게 연애 뭐 이거 여자랑 만나고 남자랑 만나고 이런 건 다 밑져야 본전입니다. 뭐 여자한테 차인 걸로 나를 조롱하고 뭐 이상한 소리를 하고 이딴 놈들 있잖아요. 다 멀리하세요. 그러니까 오히려 진짜 웃긴 게 진짜 막 여자 잘 만나고 잘생기고 능력 있는 사람들은요 여자한테 누가 까이는 걸 봐도 막 놀리거나 이러지 않거든요. 근데 꼭 그냥 고만고만한 애들이 지도 여자를 못 만나는 새끼가 지가 여자한테 들이댈 용기가 없다 보니까 누군가가 막 여자한테 뭐 엄청 들이대고 막 이런 걸 보면서 막 조롱을 해요. 장민서나 그 용찬호 같은 애들이 그과잖아요. 지들은 이제 뭐 여자한테 뭐 번따를 용기 없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게 저급한 거라고 막 그러잖아. 그게 뭐 같이 낮은 남자들 막 이런 남자들만 하는 거라고 헛소리를 해야 되는데 남자 연예인들, 남자 인플루언서들, 남자 사업가들도요 압구정 나가보면요 맨날 나가가지고 여자 만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얼마 전에 그것도 봤죠. 정우성님 도 여자 어떻게 한번 만나보겠다고 그렇게 열심히 DM을 보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용기가 없어가지고 뭐 여자한테 함부로 말조차도 못 거는 그 찡따들이 여자한테 까이는 거 갖다가 놀리는 거는 아무런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걔네들이 님들의 결혼을 책임져주지 않아요. 리섭님 한남 피플 너무 잘 입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어깨 넓은데 입으니까 더 태평양 내서 깜짝 놀랐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애하는데 다른 사람이 결혼 상대로 더 적합하겠다 싶으면 이 연애는 접는 게 맞을까요? 저를 정말 좋아해줘서 고민이 되네요. 저는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모임에 나가서 마음에 드는 이성이 있는데 그냥 그 모임에 집중했어. 일단 다음에 마주친다면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할까요? 밝게 인사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자 입장에서 약간 좀 헷갈리게 하세요. 그러니까 어떤 남자들은 지가 존나 시크한 척을 하려고 여자에 관심 없는 척을 하려고 막 대면대면 하는 경우가 있어. 그게 아니라 여자를 보면 안녕하세요 하고 밝게 인사를 하고 이 여자가 아리까리하게 만드는 거야. 이 남자가 그냥 나랑 같은 모임에 있는 상대여서 나한테 이렇게 밝게 대해주는 건지 그냥 모든 사람한테 이렇게 밝은 건지 아니면은 나한테 관심이 있는 건지를 조금 아리까리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 여자의 이제 신경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하수인 남자들은 그 되게 여자 앞에서 카리스마 있는 모습 보이려고 하는 그게 아니라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제가 항상 말하지만 강동원, 공유 이런 사람들이 쓰는 전략이고 그냥 일반적인 수준의 남자인데 어느 정도 내가 매력도 어느 정도 있다 자기 개발 같은 걸 해가지고 자기 관리를 해가지고 이런 경우에는 되게 이제 밝게 인사를 하고 근데 거기서 끝내야 돼. 질척거리면 안 돼. 밝게 인사를 하고 이 사람은 되게 긍정적인 기운을 내뿜는 사람이고 좋은 기운을 내뿜는 사람이다. 나이스 가이다라는 느낌을 주는 상태에서 이제 그 모임에는 계속 집중하는 게 맞습니다. 처음으로 보여줘야 될 건 이 남자가 객관적으로 괜찮은 남자다라는 거를 그 모임에 있는 모든 사람이 알게 하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다수가 있는 모임에서는. 이섭정님 2대1로 헌팅할 때 친구는 안 되고 나만 메이드 되면 친구 버리고 따로 놀아도 되나요? 친구한테 예의가 아닌가요? 저거 갖다가 서운하다고 지랄하는 새끼면은 그 새끼랑은 헌팅을 하면 안 됩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2대2, 3대3으로 만날 때는요. 선택권은 항상 여자한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한 3대3으로 여자를 만나. 근데 이 중에 폭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수진이가 있을 거 아니야, 이 중에. 근데 수진이가 나를 찍었어. 존나 짜증나는 상황이야. 다른 여자 2명은 존예인데 수진이가 내가 마음에 든대. 이러면은 이날은 내가 그냥 폭탄 제거반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내가 갑자기 존나 금사빠 돼가지고 아니 나 수진이 말고 다른 저 여자가 나는 마음에 들어 하면서 내가 갑자기 무리를 흐리게 하는 순간 나는 이제 병신 새끼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헌팅에서는 3명이 나갔을 때 다른 친구 2명보다 내가 잘생기고 내가 키가 크고 이런 거 아무 의미 없어. 결국에는 폭탄이 나를 선택했다면 나는 그날은 그냥 오늘 그냥 이 친구들을 위해서 하루를 쓴다라는 생각으로 재밌게 논다는 생각으로 친구들 막 밀어주고 뭐 내가 술이 많이 취해가지고 이제 눈이 많이 낮아진다면 수진이랑도 좀 잘해볼 수 있는 거고 그날 하루 정도는 그런 식으로 놀아야지. 근데 막 나는 됐고 쟤는 안 돼. 이런 식으로 갑자기 진지 빨면서 나오는 새끼가 있다면은 그 새끼랑은 손절해야 됩니다. 형님 2대2로 놀 경우 여자 2명 다 남자 1명만 좋아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요? 이런 경우에 조금 난감하긴 한데 그 다른 같이 나간 친구한테 조금 이렇게 좀 도와달라고 해야 되긴 합니다. 그러니까 여자애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안 될 바에 그거를 다 망치려는 경향이 상당히 강하거든요. 남자 같은 경우에는 친구라도 이제 메이드가 된 것 같으면 그래 가라 하고 이제 그냥 그 친구의 행복을 빌어주는 경우가 많은데 워낙 친다 새끼가 아닌 이상은 근데 여자애들 같은 경우에는 뭐 하는 거야 우리 빨리 가야지 막 하면서 지가 뭔가 쫑난 것 같으면은 지 친구는 마음에 들어하는데 야 너 뭐해? 빨리 집 들어가야지 이제 야 막창 끓일 때 됐어 이 지랄하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어떤 친구랑 같이 노는지도 되게 중요해요. 같이 나간 친구가 되게 센스 있게 우리 잠깐만 나가가지고 뭐 아이스크림이나 사오자 바람 쐴 겸 해가지고 나갔을 때 이제 이 여자한테 이 여자는 내가 마음에 든다는 걸 알잖아. 그러면 우리도 잠깐 나가서 바람 쐬자 해놓고 이제 짐 다 챙겨가지고 이제 다른 데로 2차를 가버리는 거지. 그래서 나 너랑 둘이 사실은 얘기하고 싶은데 내 친구 착한 친구니까 친구 집 안전하게 데려다 줄 거다. 안전하게 택시 태울 거다. 그러니까 그 친구는 걱정하지 말고 우리 그냥 둘이서 조용하게 소주 한잔 더 하자 해가지고 다른 데서 1대1로 이렇게 찢어져야죠.
리성님 강의 본지 1년쯤 된 수강생입니다. 개찐따에서 이제 존인 여들 잘 만나고 다닐 정도까지 됐는데 이제 금수저 여들도 한번 만나보고 싶어졌습니다. 금수저는 어딜 가야 만나기 쉬울까요? 접점만 만들면 어지간해서 꼬실 자신이 있는 경지까지는 왔습니다. 강의 덕분입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덕분에 성형도 안 했는데 오랜만에 본 친구들이 아예 같은 사람이라고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래요. 일단 축하드립니다. 저기 본인이 종교가 있으세요? 본인이 종교만 꺼리지 않는다면은 이제 강남 교회 나가면은 참 좋거든요. 거기에 이제 알짜배기 금수저녀들이 상당히 많이. 그리고 이게 되게 기독교를 안 좋게만 보는 분들이 계신데요. 제가 저번에도 이제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렸지만 기독교 여성을 왜 싫어해요? 우리가 내가 벌어다 주는 돈을 막 11조니 뭐니 해가지고 우리 집 재산을 낭비할까봐 싫은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아니라 금수저였는데 이제 기독교 애들은 일단 일요일 날에 교회를 나온다는 것 자체가 토요일을 경건하게 보냈다. 약간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검증이 돼 있는 거고,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얘네가 교회에다 갖다 대는 거 지네 아빠 돈이야. 어차피 내 돈은 아니야. 그래서 얘네를 만나서 얘네 부모님이 이제 나를 대리일 사고 이렇게 비슷하게 해가지고 뭐 신혼집도 만들어주고 이렇다 보면은 결국에 거기서 내 돈이 들어간 게 없어. 그래서 뭐 감사원금을 내든 11조를 내든 다 자기 아빠 재산이기 때문에 딱히 내가 긁힐 게 없는 거지. 그래서 정말 금수저녀를 한번 만나보고 싶다 하면은 강남 되게 큰 교회들 있잖아요. 그런 데 가서 인맥을 만들어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굳이 이제 기독교녀를 만나기 싫다면 거기 가가지고 금수저인 사람들과 이제 인맥을 만든 다음에 그 사람들한테 소개를 받는 것도 괜찮죠. 이선님 질문이요. 슬기씨 초반에 보고 심쿵했던 포인트 알려줘요. 그러니까 애초에 그냥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제일 좋아했던 연예인이라니까요. 그래서 슬기 만나기 전 여자친구랑도 슬기 얘기를 하다가 싸운 적이 있어요. 뭐 이상형이 누구냐고 물어보길래 나는 배슬기다 라고 했더니 뭔 말을 그렇게 하니, 오빠는 왜 말을 그렇게 해. 그러니까 이거 지가 이상형을 씨발 쳐 물어봐 놓고 야, 이상형이 너가 내 이상형이다라는 거를 듣고 싶었던 거지. 얘는 내가 T99%라는 거를 모르고. 그래서 애초에 저는 그냥 심쿵 포인트라는 게 없었지. 애초에 그냥 방송에서 봤을 때부터 심쿵을 했었으니까. 군대에서 연애 강의 듣고 전역한 지 1년 만에 저를 사랑해주는 여자친구를 만났네요. 덕분에 너무 행복한 연말과 새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도 잘 볼게요. 아이, 축하드립니다. 23살 남자인데 미용사 준비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람들이 천한 직업이라고 여길까요? 아니요, 요즘에는 뭐 그거 미용사 같다가 요즘에는 헤어 디자이너라고 하잖아요. 옛날에는 뭐 깍새 옛날에나 이런 식으로 비하를 했지. 요즘에는 오히려 스타일리시하다고 좋아하는 여자들도 많죠. 그리고 돈 잘 버는 미용사도 되게 많고. 고졸 23살인데 미용사로 돈 잘 벌고 매력 있으면 대졸 좋은 여자 만날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저는 고졸일 때 돈도 잘 못 벌고 이랬을 때도 대졸 좋은 여자 많이 만났습니다. 결국에는 20대 때는요, 사실은 얼마나 잘 꾸미고 얼마나 위트 있고 유머러스하고 이게 중요하지. 사실 30대 때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마찬가지예요. 30대 때도 이제 소개팅을 할 때는 까일 수가 있어. 소개팅을 할 때는 여자가 본능보다 약간 이성적인 부분에서 섹스어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이성적인 기준으로 남자를 판단할 수가 있단 말이야. 본능보다는. 그래서 소개팅을 할 때는 남자가 능력이 없으면 사실 까일 수가 있어. 근데 30대 때도 여자들이요, 남자가 정말 매력있고 어떤 남성성만 잘 보여주고 하면은 돈 없어도 다 만납니다. 진짜로. 여자들이 뭐 돈만 보고 조건만 보고 이런다고 하는 거는 진짜 그 매력 없는 남자들이 사실 하는 말이에요. 남자들 모아둔 돈 없어도 30대 때 자기보다 오히려 돈 많은 여자한테 장가가는 남자들도 널리고 널렸습니다. 진짜. 이선님 평소에도 즐겨보고 있는 애청자입니다. 고민이 있습니다. 이제 가 20살이 된 06년생입니다. 친구들은 성인이 됐다고 신나서 여기저기 하루에 2번씩 술도 마시고 헌팅도 하고 클럽도 다니면서 즐기는데 저는 헬스하고 혼자 노는 거 좋아하고 친구들이랑 PC방 가고 밥 먹고 이런 일상적인 게 좋습니다. 그렇다고 아예 술을 안 마시거나 그렇진 않고 그냥 일주일에 2-3번 동네에서 친구들과 즐기는 정도입니다. 20대에는 원 없이 놀아야 한다고 하지만 저는 잘 맞지 않는 것 같네요. 뭐 생각이야 쉽게 바뀔 수 있으니 장담은 못하겠지만 지금 놀지 않으면 나중에 나이가 들어 후회를 하게 될까요? 좀 맞지 않더라도 억지로 친구들과 놀며 여러가지 경험을 쌓아야 하는 부분일까요? 헌팅 클럽은 꼭 가봐야 할까요? 저는 헌팅클럽 한 번쯤은 가보는 거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재미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헌팅클럽 처음 가면은 다 벤지를 먹을 테니까. 메이드 자체가 애초에 안 될 테니까. 그래서 그런 데를 정말 제대로 즐겨보려면은 헌팅 포차 아니면은 뭐 클럽 이런 데 좀 익숙해져가지고 고수랑 한번 가봐서 정말 여자랑 메이드가 돼보는 경험을 해본 다음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자랑 되게 잘 재밌게 놀았어 그날 밤. 근데도 나는 이것보다 게임하는 게 더 재밌다면은 게임하면 돼.
근데 그거를 해보지도 않고,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심포도라고 하잖아요. 심포도. 내가 이걸 해보지도 않았으면서 아이 나는 저런 타입이 아닐 거야. 괜히 그냥 여자한테 말 거는 게 무섭고 헌팅 포차 가는 게 뭔가 그냥 좀 꺼려져. 여자한테 거절당하는 것 자체가 너무 나한테 상처야. 그래가지고 이제 저건 안 좋은 거야 라고 이제 해버리는 것보다는 그래도 한 번쯤 해보는 게 저는 좋다는 주의거든요. 그 나이 때. 왜냐면 나이 먹으면 헌팅 포차도 나이 제한이 있어서 가보고 싶어도 못 가봐요. 근데 거기 가보는 게 어려운 것도 아닌데 살면서 해볼 수 있는 거는 범법이 아니면은 저는 다 해보면 사실 좋다는 주의거든요. 그래가지고 한 번쯤 가보고 한 번쯤 해보고 했는데 내 취향이 아니면은 그때부터 안 하면 되는 거거든요. 저는 무조건 누구나 여자를 만나는 게 누구나 막 원나잇 하고 다니고 술 마시고 다니고 이게 게임보다는 무조건 재밌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근데 그렇게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은 한 번쯤은 해볼 수도 있다는 거죠. 이성님 강의 정독 열심히 했습니다. 혹시 피부과는 다니면 좋다고 하셨는데 피부과 고르는 법에 대해서 여쭤봐도 될까요? 피부과는요 그냥 자기 재정에 맞게 다니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피부과는 웬만하면 다 너무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큰 수술을 할 때는 정말 잘하기로 소문난 데 가가지고 하는 게 맞고, 근데 20대 때 내가 피부가 좀 안 좋아서 이제 주기적으로 다녀야 된다 하면은 예를 들어 동네 피부과를 3번 갈 돈, 압구정 피부과 1번 갈 돈이 약간 비슷하다 하면은 동네 피부과 3번 가서 케어를 3번 받는 게 저는 낫다는 주의입니다. 그래서 본인 재정 상태에 따라서 찾으세요. 쌍수도 무조건 잘하는 곳이겠죠. 당연하죠. 쌍수나 어떤 코 수술 아니면 뭐 양악 이런 거는요, 우리 동네에 나랑 집이 가까운 데와 진짜 잘하기로 소문난 데 그 가격이 10배라고 그래도 저는 능력이 되면 이 10배 있는 데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거는 한 번 하면은 돌이키기가 정말 힘든 그런 수술이어가지고 정말 내가 10배 가격을 주더라도 이건 내가 평생 가는 거기 때문에 그 값어치를 저는 충분히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람이 가성비를 따질 때와 안 따질 때가 있는데 이런 큰 수술에서는 저는 가성비를 따지면 안 된다고 봅니다. 라섹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섹도 당연히 잘하는 데 가서 해야죠. 유명한 곳이 잘하는 곳이 아니고 마케팅에 돈 많이 쓰는 곳. 맞죠? 저런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제 잘한다고 소문이 난 곳, 그리고 그 병원에서 한 포트폴리오 같은 걸 확실하게 보고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술도요, 그 성형외과도 결이 있어요. 결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나? 어떤 성형외과는요 정말 강남 성괴처럼 그런 거를 찍어내는 성형외과가 있거든요. 진짜 강남 성괴들 있잖아요. 우리 남자들이 보면 아우 막 이 눈치 풀어지는 그런 데 있잖아요. 근데 이 성형외과가 망할 것 같잖아? 아니야. 이 성형외과가 진짜 인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여자들의 심리를 이해를 못하겠어. 제정신들이 아닌 것 같아. 자기가 자기 돈을 내고 정말 코를 무슨 이렇게 뭐 베일 것 같은 코 있잖아요. 누가 봐도 재성형했네 이 코로 만들고 눈 밑에다가 막 애벌레 같은 거 집어넣고 이마도 완전 이렇게 무슨 진짜 막 집어넣고 하는 거를, 그런 데를 찾아가는 여자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런 걸 보면서 와 진짜 무슨 정말 이해가 안 돼. 인스타그램에서도 어떤 성형외과 후기 같은 거 찾아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누가 봐도 실패한 성형인데 여자들 막 그런 거를 보면서 거기에다가 병원 정보 좀요 이런 거 엄청나게 댓글을 달아놓거든요. 그런 거 보면서 와 진짜 이게 보는 눈이 저렇게까지 다를 수가 있구나. 남자랑 여자랑 미의 기준이 그렇게 다른가. 그러니까 저는 거기서 이제 지능도 어느 정도 판가름이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형을 진짜 잘하는 똑똑한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요, 그러니까 여자들의 목적은 결국엔 남자한테 잘 보이는 거잖아. 여자들이 뭐 자기 만족으로 성형을 한다 같은 개소리하는 여자들이 지금 제 영상을 보고 있다면은 당장 끄고 나가주시고요. 결국에는 남자든 여자든 자기가 무슨 동성애자가 아닌 이상은 이성한테 잘 보이기 위함이잖아요. 그래서 남자들 같은 경우에도 남자들이 멋있다고 하는 어떤 것보다 여자 기준에서 멋있다고 하는 걸 해야 되는 거고, 여자들 입장에서도 남자들이 봤을 때 괜찮아 하는 거를 해야 되는 건데, 그 성괴비를 나게 하는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지 눈에 예뻐 보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란 말이야. 남자들 눈에 어떻게 보일지는 생각을 안 하고. 근데 진짜 똑똑한 여자들은 남자들이 그런 자연스러운 성형을 좋아한다는 거를 알기 때문에 최대한 자연스러운 데를 찾아가거든요. 진짜 똑똑한 여자들은. 근데 멍청한 여자들은 그냥 지 눈에 예뻐 보이고 그 골빈 여자들 기준에서 예뻐 보이고 이런 데를 찾아서 가가지고 이제 해버리는 거지. 그냥 성형이 잘못된 애들은 성형외과를 잘못 고른 게 아니고 얘기해보면 아 얘는 어차피 어디 가서 있어도 망했겠구나 싶은 애들이 맞아. 맞아. 어딘가 어떤 미적인 감각 이쪽이 약간 고장이 나 있는 애들이에요. 진짜로. 리섭님 옷 반팔도 제발 만들어주세요. 리섭님 옷 입고 홈런 2번 침. 아유 축하드립니다. 아이 반팔은 여름에 나오죠 당연히. 다이어트를 하고 있기는 한데 요즘에 킥복싱 다닌 지 2달째 됐습니다. 근데 아직 식단은 빡세게 하고 있지는 않고 어제도 라면 먹었어요. 근데 확실히 킥복싱을 하고 나니까 할 때마다 뒤질 것 같거든요 진짜로. 아니 익숙해지지가 않는 거야. 아니 어느 정도로 하고 나면 좀 익숙해져야 되는데 뭐 익숙해지지가 않아가지고 나 이거 왜 이렇게 힘든 거야. 나 이 정도로 체력이 쓰레기인가? 그러니까 어떨 때는 하고 나면은 킥복싱장에서 저희 집까지 한 30분 정도 거리인데 집에 올 때까지 이게 숨이 제대로 안 쉬어지는 거야. 숨을 너무 헐떡헐떡 돼가지고. 그러니까 보통 가면은 펀치나 킥 같은 거를 한 2, 30분 정도 하고요. 나머지 30분 정도는 그냥 체력 단련이거든요.
거의 크로스핏 같은 거를 시켜요. 이게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스파링하고 막 이런 거는 재밌어요. 미트 치고 이런 거는. 근데 마지막 30분이 정말 뒤질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한 번은 이 관장님한테 저 이거 왜 대체 익숙해지지가 않냐 했더니 이 관장님이 저의 늘어나는 체력에 비례해서 조금씩 강도를 높이고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킥복싱장 처음 등록했을 때 인바디를 재보고 이제 한 달 지났을 때 인바디를 재봤는데 체지방은 빠지고 골격근은 늘어 있더라고요. 확실히 이성님 킥복싱이 확실히 실전 싸움에 도움이 되는 것 같나요? 저는 아직 2개월밖에 안 돼서 모르겠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리고 우리가 아무것도 안 배웠을 때는 그냥 무지성으로 막 이렇게 때리잖아요. 이렇게 때려서 싸우다 보면 여기 다 나가잖아요. 안 배운 사람들은. 근데 킥복싱 배우면은 이제 여기로 때리는 연습을 하잖아요. 이제 스트레이트로 이제 꽂는 연습을 하잖아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저는 아직 2개월밖에 안 돼서 지금도 누구랑 싸우면 그냥 이렇게 때릴 것 같아. 내가 여태까지 살아온 습관이 있으니까. 아직 이 주먹을 일자로 뻗는 게 익숙해지지가 않았다 보니까 이게 실전에서 얼마나 쓸모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스파링 같은 거를 해도 솔직히 마음 같아서는 막 이렇게 때리고 싶거든요. 아직도 이게 막 이렇게 때린다고 해가지고 정말 임팩트가 제대로 들어가는 건지 그냥 내 마음대로 휘둘렀을 때랑 얼마나 파워가 큰 차이가 있는 건지 솔직히 체감이 잘 안 돼가지고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